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의 제목은 30일 체형 교정입니다. 운동하는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30일 체형 교정이죠. 저자는 남궁형, 유성현입니다.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 모든 관절 질환의 원인은 체형에 있다. 진정한 치료사는 바로 당신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 소개입니다. 남궁형, 물리치료사, 369대 물리치료 석사, 대한 카이로프락틱 학회 정회원, 기타 등등. 지은이 유성현, 물리치료사, 정형도수 전문 물리치료사, 국제기능운동협회 교육이사, 유튜브 운영 두 분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은 채널이죠. 운동하는 물리치료사. 자, 그러면 오늘 흥미진진한 프롤로그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갓 졸업하고 부푼 기대감을 안고서 병원에 처음 취직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내 손에 닿는 환자는 무조건 낫게 하겠다는 열정이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열정만큼이나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열정이 있으면 역시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봤던 환자분들의 상태를 일지로 기록하고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책도 찾아보고 열심히 학회도 쫓아다니며 환자분들에게 더 좋은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던가요? 환자분 질환에 집중하긴 했지만 제 몸 관리에는 신경 쓰지 못했고 저에게 허리 디스크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물리치료사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벌이를 하다 보면은 건강을 잃게 되죠. 그런 점에서 동일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 27살에 디스크라니, 그것도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사람이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치료사로서 자존심은 둘째치고 아파보면 간절해지더군요. 어떻게든 이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새벽마다 통증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은 기본이고 일을 할 땐 환자분들에게는 아픈 내색도 못하고 치료하다가 일이 끝나면 허리가 아파 절절매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딱한 상황이군요. 그렇게 아플 때마다 치료할 방법을 강구해야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운동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치료 전후마다 틈틈이 시간이 비면 제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운동을 실천했고 진짜 저에게 필요한 것이 운동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됐습니다. 통증은 점점 적어졌고 움직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제가 했던 운동들을 더 힘있게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근입니다. 그 전에 저는 운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고 운동하라고 환자분들에게 제 입으로는 떠들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운동치료에 대해 환자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의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허리 아픈 대부분의 환자분들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몸으로 느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환자분들에게 적용해보니 운동이야말로 근원적인 치료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수료하고 본격적으로 체형 교정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속적인 운동 덕분인지 저의 허리 디스크 증상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지금은 제가 예전에 디스크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편하게 생활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도수 치료를 받았는데 다음날 다시 아파요. 혹은 견인 치료와 물리 치료는 그때뿐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 주사를 맞았는데 다시 아파요. 등 각종 질병의 재발에 대해서 상담을 해오시고 저는 그때마다 항상 비슷한 말로 대답해 드립니다. 의존적 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운동을 하고 체형 교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물리치료사로서 전기치료, 초음파, 견인치료 등을 비방하려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의사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전기치료, 견인치료, 주사 등등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 그러니 환자분들이 찾아오는 것이겠죠. 문제는 그 후입니다. 자, 작은 꼭지 제목은 프롤로그에 잡초를 깎아 봤자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잡초는 자라게 된다. 여기 허리 아픈 환자의 흔한 병력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어느 날부터 허리가 점점 더 아프기 시작하고 다리가 저려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허리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증상이 심각해 수술을 권유받았고 저런저런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환자분은 다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는 잘 제거되었고 통증의 원인이 해결된 거라 생각했지만 몇 개월 뒤 다시 허리에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저런. 자,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내내 비슷한 경우를 봐왔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증상에만 집중한 치료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저림의 원인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지만 디스크가 튀어나온 이유는 자세와 움직임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세와 움직임. 디스크는 통증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움직임의 결과입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 분리증 같은 근골격 질환의 원인은 대체로 특정 자세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다시 특정 자세의 반복적인 동작, 이게 문제죠. 수술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허리 통증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진짜 원인은 움직임이고 잘못된 움직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인이죠. 사인. SIGN이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게 사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신의 허리와 목, 어깨 통증의 진짜 원인인 잘못된 움직임을 어떻게 알아낼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요. 우선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일반 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나쁜 움직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움직임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인체의 기준이라 할 해부학을 환자분들이 공부하고 일일이 체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의 흔적은 일반인의 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형입니다. 한 번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등 좀 펴고 다녀라. 어깨 높이가 차이가 나네. 다리네. 목이 짧네. 와 같은 지적을 해봤거나 혹은 지적 당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움직임과 체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체형은 우리의 근육, 신경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군요. 체형은 우리의 근육, 신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짝짝짝짝짝 희망적인 얘기로군요. 자, 체형은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중력을 견뎌내며 활동으로 인해, 즉 움직임으로 인해 활동이죠. 축적되어진 흔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좋은 체형은 좋은 움직임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정상 체형, 뉴트럴 포스처, 정상 체형을 유지하는 사람은 좋은 움직임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 작은 꼭지 제목은 역시 프롤로그의 제목이죠. 작은 꼭지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고 최고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세가 좋지 않았어요. 라든가 구부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환자분들 중에 목이나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꼭 한마디 덧붙이곤 합니다. 어릴 때부터 관리했어야 했는데, 아이 나 참. 자,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와 우리나라의 과도한 학구열로 최근 10대들에게도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많이 발견됩니다. 옛말에 거미로 막을 것을 카레로 막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체형을 교정하는 것은 단순히 자세를 좋게 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체형은 움직임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체형을 교정하는 것은 결국 운동, 즉 움직임인데 이것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 움직임을 개선함으로써 근골격 질환을 애초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40만 명이었던 일자목 증후군 환자가 2016년 270만 명으로 5년간 약 3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추질환 진료비는 2013년 기준으로 약 3천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2008년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수치인데 아마 추건데 지금은 더 금액이 늘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학은 매년 발전하는데 이러한 환자들은 왜 점점 더 증가할까요? 학생들이 스마트폰 보지 않거나 공부량을 좀 줄이고 열심히 뛰놀면 향후 몇 년 뒤 목 질환의 비율은 줄어들겠죠. 혹은 또 다른 대안으로 스마트폰을 바른 자세로 보세요. 혹은
바른 자세로 공부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할 법한 충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리치료사로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십시오.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 30분 정도만 투자하더라도 유지하거나 혹은 체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0분입니다, 여러분. 새겨들으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10대 아이들은 관절이 유연한 건 당연하고 아프더라도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실제로 제가 체형 교정을 해보면 30대보다 20대 이하 분들이 교정하는 것이 훨씬 예후가 좋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과 건강한 것은 다릅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은 몸을 더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아프기 전에 관리하십시오. 최고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본론은 말이죠. 파트 1, 30일 체형 교정의 시작, 틀어진 골반, 허리, 목을 한 번에 관리하는 방법. 파트 2, 30일 삐뚤어진 목, 어깨 교정을 위한 운동법. 파트 3, 30일 틀어진 허리, 골반 교정을 위한 운동법. 파트 4, 30일 휜 다리, 발 교정을 위한 운동법. 파트 5, 일상생활 습관 교정. 파트 6, Q&A, 내 몸 이것이 궁금해요. 이런 차례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